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 조정으로 큰 패닉이 온 이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큰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카테고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이 시작되자마자 큰 하락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우선 스타트를 끊었고요. 당연히 이 시장은 비트가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도 우수수 떨어졌고, 시총이 더 작은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하락을 맞으면서 느낀 게, 현금화는 역시 수익 중일 때 필수로 해 놓아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전체 수익들 중에서 딱 10% 정도만 현금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 때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우선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꼭 상기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상승장에서 물론 복리 효과를 누려서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수익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승 중에 조금은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정말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환희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10에서 20% 정도, 아니면 최소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 본전 정도만이라도 현금화해 놓으시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계시던 그 양질의 프로젝트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높게 찍혀 있다면 꼭 한 번쯤 멈춰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미래에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의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오라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특정 데이터를 온체인에 기록하는 겁니다. 요 근래에는 디파이가 득세를 하면서 수많은 가격 데이터를 포함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체인링크가 대장으로 떠올랐고, 그 뒤를 따라서 밴드 프로토콜이 성장을 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부분은 우리들만의 그 크립토 시장을 만들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실제 오프체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일상 속의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이전해서 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 트렌드에 올라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정성과 편의성을 갖춘 기술이라면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코인게코 있잖아요. 이 코인게코에는 코인마켓캡보다 약간 더 상세하게 필터링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필터를 누르고 여러가지 카테고리 중에 오라클을 누르시면 오라클과 관련된 프로젝트들만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카테고리를 찾으실 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서치하는데 코인게코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스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니스왑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주춤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속화되고 있던 디파이의 중심에는 유니스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디파이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마 대부분 유니스왑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종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유니스왑에 최초로 풀리게 되고, 프로젝트 생태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원하는 토큰이 있다면 대부분 유니스왑에서 사야 합니다. 특정 토큰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 이상 수익 실현을 할 때도 결국 유니스왑을 사용해야 하죠. 유니스왑 거래량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의 거래량을 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디파이 관련 토큰들이 가격이 주춤하고 락된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유니스왑 거래량도 하락의 늪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토큰의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거래소들은 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스왑을 해야 하니까 유니스왑의 거래량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더리움에서 돌아가고 있는 유니스왑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날려먹고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곤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앙형 거래소들과는 다르게 특정 가격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걸어놓는 그런 오더북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니스왑에서 자체적으로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2.0의 발전이라든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죠. 시간도 워낙 오래 걸릴 거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기술의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어떤 개선된 탈중앙거래소라든가 유니스왑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이라든가 뭐 오더북 기능이 없는 유니스왑에 오더북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득세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위해 매수해야 할 토큰에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맞긴 한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움직여주는 그 거버넌스 토큰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죠. 이 토큰들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자 농사를 위해서 이를 진행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더 큰 단위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1달러를 유지하게 하는 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스테이블 거버넌스 토큰은 그 사용 중에 소각을 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사실 가격 상승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의 변동이 없이 이자농사라든가 뭐 디파이, 시파이를 이용하고 싶은 그 재력가들은 우리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알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가치 변동이 없이 유지되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가치를 유지하는 거버넌스 토큰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화폐의 가치가 매일매일 급격하게 변하는 국가 국민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와 패깅이 되기 때문에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화폐의 가치의 변동성이 심한 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해주는 거버넌스 토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락하고 있던 시장의 중심에서 몇 가지 미래의 큰 가치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